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지적들의 총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봅시다. 언제 시험 봐요? 10월 한 29일이더라고요. 보태 보니까 딱 1년이죠. 1년은 짧아요, 길어요? 그래요, 짧아요. 자, 작년에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1년이 한번 해보면 뭐 길 것 같은데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표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자, 이 마음대로 가요. 우리가 이제 초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뒷심이죠. 자, 초심은 뭐예요? 초심은 내가 올해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따야 되겠다. 이렇게 초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점점 갈수록 뭐예요? 체력이 자아가 돼요. 자아가 돼요. 자,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초심 중에 제일 마음 자세는 초심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초심, 열심, 뒷심이 있는데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요, 뒷심. 한 달이 중요해요. 한 달. 자, 시험 한 달 전에.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젊으면 괜찮아요. 젊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뭐예요?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요 뒷심을 잘 발휘해 줘야 돼. 특히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32회 준비해서 뭐예요? 자, 슬프기는 하겠지만 좀 떨어졌다 해서 그래서 뭐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열 받아가지고 초심 11월부터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그러면 언제 낙오가 생겨요? 3월 달에 지쳐요. 지쳐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리를 이루고 다녀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생기죠. 머리가 또 괴롭죠. 옛날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결혼할 때 봐봐요. 자, 뭐라고 그래요? 흰머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뭐예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열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머리가 검은 사람이 머리가 흰머리로 바뀐 사람을 봤어요. 자, 여자분인데 한 40대일 거예요. 40대일 거예요. 자, 저희 집사람도 뭐예요? 올해 뭐예요? 한 3개월 했죠. 3개월 해서. 그래서 1차, 2차. 2차는 뭐 불가능하고 1차는 뭐예요? 뭐 나름대로 뭐예요? 제가 코치를 많이 해서 그런가. 지금 벌써 뭐 책 보고 있어요? 2차는 중개사법을 보고 있다고. 중개사법. 중개사법만 잡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초창기에. 그러면 나머지는 40점만 넘기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줌으로써 빨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심의 마음으로 뭐예요? 초심의 마음으로 뭐예요? 마지막 뒷심까지. 자, 뒷심은 언제예요? 지난달 작년에 1차 준비를 했을 때 뭐예요? 한 달 동안 독서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설거지 담당은 누구예요? 제가 설거지한 것만 기억이 나요. 설거지한 것만. 그러니까 요 한 달이 진짜 중요하다고. 막판 한 달이.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표를 잘 잡으라고. 사실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뭐예요? 돈보다 뭐가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 특히 젊은 분들은. 자기가 마음 먹었으면 뭐예요? 시간. 자, 돈보다도 시간이 아깝죠. 우리가 빨리 따서 뭘로 배워야 돼? 금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보다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다 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3월달, 5월달에 낙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낙오 생기지 말고 나름대로 꾸준히 어디 가나 똑같아. 노말 가면 너무 우리 방문각에 왔잖아. 방문각 요 책만 보라고. 책만 보라고요. 책만. 그러면 우리 봐봐요. 그러면 1차에 그러면 월요일날 무슨 법이에요? 중개사법. 그럼 중개사법 선생님 한 분만 몰고 나가면 돼. 계속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화요일날은 뭐예요? 그러니까 김덕기 교수님 학교는 얼마나 잘해요. 엉덩이 쳐가면서 뭐예요? 나눠서. 자, 수요일날은 누구예요? 민법 뭐요? 교수님 얼마나 잘하십니까? 자, 목요일 날은 공법은 좀 무섭죠. 그렇죠? 좀 무섭고. 자, 수요일 날은 뭐 금요일 날은 한전은 세법, 한전은 저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 본인들이 얼만큼 반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료를 최대한 이거 봐봐요. 자료를 줄이라고. 자료를 줄이라는 겁니다. 한 건을 계속 보라고.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그러면 애엄마는 뭐만 봤어요? 요약집만 봤어. 요약집. 학교론 요약집, 민법 요약집.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고 그러고 시험장에 갔다라는 거야. 근데 막 3달 동안 막 미쳐서 돌아온. 저 안에서 제가 자료 정리하고 있으면 밖에서 뭐밖에 안 들려요? 읽어봐요. A씨밖에 안 들려.
또 까먹었네. 또 까먹었네. 또 까먹었네. 원래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는 거예요. 또 까먹었네. 에이씨 또 까먹었네. 그게 10번 정도가 돼야 비로소 머리에 박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좀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스타트를 너무 막 열받게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1교시에서 이야기했던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뭐부터 외워라. 목차 그다음에 개념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읽어 나가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요즘 봐봐요. 이거 무슨 집이 영어집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왜 안 팔릴까요? 아니요. 핸드폰에 다 있잖아. 핸드폰을 하나 영어집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봐요. 네이버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자기가 나올 때마다 무효가 뭐냐? 그럼 무효를 쳐봐요. 그럼 무효라는 개념이 나와. 법률용어로.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럼 자기가 성립 요건이 뭐냐? 그러면 찾아보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네이버를 활용해 먹으라고. 네이버를 저 무거운 어떤 분이 저한테 영어집 하나 갖다 주세요. 선생님 쓴 영어집 필요가 없어. 영어집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네이버에 다 있다라는 거. 그럼 모르면 모를 때마다 찾아봐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은 네이버를 자꾸 찾아보라고. 그러면 책 뭐예요? 너 스마트폰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책 딱 해놓고 뭐예요? 지적이 모르겠다 그러면 지적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 요걸 연습을 자꾸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조심해. 그냥 서서히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연세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은 집에 가면 뭐예요? 할 일이 많잖아. 살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계획표를 잡아서 지치지 않도록 1년을 잘 버텨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지적의 3요소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1번 가봐요. 가로 1번 뭐가 나와 있죠? 토지 줄 한번 닦아놓고 낙서를 해요. 자기가 자꾸 정을 들일 수 있도록. 2번은 뭐가 있죠? 등록. 3번은 지적 공부.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공부는 요 세 가지를 하나 잡아놓으면 돼.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요 세 개만 오늘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가서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목적. 목적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목적이라는 것은 봐봐요. 자 이유죠. 자 봐봐요.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공인중개사 내년에 몇 차? 1차, 2차 동차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왜 배우느냐? 그게 바로 제1조 목적이라고 딱 세워놨다. 목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법에 뭐가 될까요? 봐봐요. 읽어봐요. 가이드 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볼까요? 이 법은 청량 기준 및 절차와 줄 한번 좌쪽 대고 쫙 한번 꺼봐요. 청량 및 수로 절차 거기 줄 한번 딱 꺼서 1이라고 딱 써봐요. 1. 자, 자기가 이제 기본서를 정리정돈을 하는 거야. 정리정돈. 그 다음에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 줄 한번 딱 꺼놓고 2라고 딱 써봐요. 그 다음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 줄 한번 닦아놓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 줄 한번 닦아놔봐요. 그러면 4라고 써봐요. 1, 2, 3, 4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18회 때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18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입법 목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 2, 3, 4 하나 툭 집어넣는 걸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바로 관리라는 거야. 관리. 개발이야 관리야. 관리. 그래서 개발은 어디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는 거야. 저는 뭐예요? 관리적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그러면 주된 입법 목적이 있겠네.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에다 행강편을 딱 꺼놔봐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행강편 딱 꺼놓고 이제 오늘부터 기본서 정리정돈을 배우라고. 정리정돈. 자 그러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두 번째 국민의 소유권 보호 거기에 행강편 다 꺼놔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법을 배우라고.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애인정리. 애인정리가 뭐예요?
애인을 버리는 거야. 애인을 버리는 거. 이게 애인 정리야. 그렇죠? 가만 봐봐요. 가만 여기 봐봐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거죠? 버리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정돈은 버리기야. 버리기. 그러니까 기본서가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그럼 버려.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기본서를 뭐예요? 정리정돈하는 거야. 그럼 지금 밑줄만 그어준 걸 어디에서 배워요? 그게 이제 요약집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약집을 저희가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그러면 맨 앞에 한번 봐봐요. 자, 맨 앞에 가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28페이지를 펼쳐봐요. 자, 28페이지 펼쳐봤어요? 예, 28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자, 쭉 한번 넘겨봐요. 몇 페이지? 자, 37페이지 찾았어요? 예, 그걸 오려가지고 뭐예요? 오려가지고 딱 호치께서로 찍어서 자, 옆에다가 딱 놓고 거기에다 정리정돈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 말에 뭐가 나온다? 요약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약집을 하나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자기만의 요약집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여건에서 요약집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공부하는 뭐예요? 요령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봐봐요. 자, 그러면 39페이지 가니까 아까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찾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 옆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 날개 보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여백에다 끌어내보라고. 밑에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필기하는 것도 오늘 훈련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가 하나 딱 써봐요. 소유권 보호 목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방금 날개 쪽에다가 날개 있죠. 바로 옆에다가.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우리 방문가 책이 좋은 게 날개가 있어서 좋아요. 거기 옆에다 메모란으로 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뭐하게 해서 관리하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기하는 연습을 배워서 관리 동그라미. 관리지 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 X다. 이렇게 이제 적고요. 그럼 앞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어떠한 측면? 개발. 요 단어가 나오면 통상 X다. 이렇게 감을 잡아가는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이야. 그러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심사를 주느냐? 여기에다 하나 써봐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렇게 써봐요. 공익이라고 써요. 공익. 자, 소유권 보호는 어떠한 이익이? 바로 사익이야. 사익. 그래서 한번 봐봐요. 그럼 공적 포인트죠. 그러면 이거는 공법적 측면도 가지고 있고 읽어봐요. 사법적 측면.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뭐예요? 법적 성격은 읽어봐요. 공법적 측면도 있고 사법적 측면도 있다. 그러면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서고맣게 자기가 줄쳐서 양면성을 띈 법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법이라는 것은 해석법학이거든. 자, 그러면 강의가 그럼 봐봐요. 자, 공익을 높이면 어떻게 해요? 사익이 깨져 안 깨져? 깨져요. 사익을 높이면 공익이 깨지죠. 그럼 사익과 공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입법 대목적이 된다라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응용력이야. 그럼 과거에 봐봐요. 과거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 법적 성격을 골라라. 그럼 읽어봐요. 공법적 측면과 읽어봐요. 사법적 측면. 양 측면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양면성을 띈 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제 줄 한번 써놓고요. 자, 그러면 국가한테 국토의 효율적 관리 심사를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국가한테 어떤 조사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써요. 실질적 심사주의구나. 실질적 심사주의. 자,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보호 목적에서 소유 동그라미. 이게 소유가 중요하다는 거. 지금 뭐 배워요? 지적을 배우죠. 그래서 소유 지적이라는 거야. 소유 지적. 소유 지적. 우리나라는 그러면 소유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법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법 지적 같은 말이야. 소유 지적, 법 지적.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아까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필지죠. 그럼 필지라는 것은 아까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소유의 관점이면서 법적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고 뭐예요? 소유의 관점이며 법적 개념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건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등록 단위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써봐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럼 필지는 무슨 관점에서 본다?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방주에다가 그래서 형광펜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정돈이 끝난 거야. 그럼 앞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국토의 혈적 관리 그러면 어떤 측면 공익 요거는 사회. 그래서 공법, 사법, 양면성을 띈 법률이구나. 무슨 심사주의다? 일실적 심사주의. 그 다음에 소유지적, 법주의적. 그러면 무슨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정돈이 된 거야. 그 페이지에서.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면 다 읽어볼 필요는 없어. 그러면 38페이지에 복습하려면 어떻게? 지적의 3요소 뭐가 있다?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이게 복습이 끝난 거야. 그럼 목적과 관련돼서는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러면 이제 정리가 끝나고 그러면 집에 가서 요거 한번 읽어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이 다 끝나고 그 페이지에 뭐가 끝난 거예요? 정리, 정돈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40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용어의 정리 몇 조예요? 2조. 그럼 봐봐요. 그러면 2차 과목에서는 전부 제2조가 바로 뭐예요? 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가 나오는 거야.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학은 무슨 법학이니까? 개념 법학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또 이렇게 봐봐요. 자, 또 이제 오늘은 정리정돈을 하는 연습을 자꾸 배워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 기본서를 저희가 요약화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가장 중요해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 지적의 뭔 요소? 3요소. 그러면 이건 쓸 필요 없죠. 저희가 자꾸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거죠. 자, 가만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소관청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소관청. 왜 소관청이면 소관청이지? 왜 앞에 지적이 붙느냐? 그래서 봐봐요. 지적 소관청이다. 읽어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러면 거기에다 첫 줄에 자적되고 딱 줄까나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렇게.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반대해서 가면 봐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 소관청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저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적 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방주 앞에다 요 앞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얘를 하나 써볼래요? 자, 서울특별시라고 써봐요. 자, 깔끔하게 저희가 요 세 개를 써서 바로 방주 앞에다가 딱 오늘 필기하는 연습을 배우는 거예요. 둘째 시간은 필기 연습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써놓고 가로 열고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뭐예요? 지적 소관청이죠. 자, 서울시장을 뭐라 그래요? 특별시장이라고 그러죠. 특별시장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적 소관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산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면 부산시장도 지적 소관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원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왜 바빠요? 자, 그러면 대도시시장이니까 바빠요.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그러면 봐봐요. 특별시,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래?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중 지적 소관청이 될 수 없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을 고르라는 자야. 읽어봐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정리가 됐으면 눈에 탁 띌 수 있도록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서 오늘부터 필기 연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1월 달, 12월 달은 필기 연습. 저희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저희가 나중에 자축되고 하면 되게 좋고요. 근데 나중에 자축되고 안 하고 1월 달, 2월 달도 요거 가지고 하거든. 그렇죠. 살을 그때는 붙여 나가겠죠. 나중에 지저분하게 나면 보기가 짜증이 나거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 그런 것도 하나의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다. 그러면 집에 가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특별시, 읽어봐요. 광역시, 대도시, 시장. 근데 부천시가 제일 불쌍한 동네예요. 왜 그럴까요? 특별시 옆에 부천시가 있죠. 부천시 옆에 광역시, 인천시가 있죠. 부천시장은 원래 광역시장이 돼야 돼. 부천시장도. 그런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그러니까 부천시장이 뭐 원래 광역시로 돼야 돼. 인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천시는 뭘로 바뀌어요?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동으로 바뀌는 거야. 광역동.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런 의미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시험에 그러면 저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럼 반대해서 가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은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다 줄 쳐놓고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이제 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직권.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면 무슨 정리가 될까요? 직권 정리.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주면 무슨 정정이 될까요? 직권 정정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봐봐요. 자, 직권 정리. 그러면 누가 해주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정리하는 게 무슨 정리? 직권 정리. 올해 출제가 됐죠. 2.5점짜리로. 그럼 만약에 직권 정정은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해서 뭐에 정정해 주는 거.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럼 직권으로 해주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여기에서 직권은 항상 누구하고 친구냐 써요. 통지를 해줘야. 이런 감을 잡아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응용력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감을 못 잡으니까 문제를 풀 수 없는 응용력이 안 생기는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뭐예요? 자, 직권. 그렇죠.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렇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읽어봐요. 직권.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소유자가 알도록 읽어봐요. 통지. 이런 감을 잡아라. 그래야 문제의 응용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을 잡았으니까 무슨 공부? 여기 봐봐요. 무슨 공부?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는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바로 옆에 방주에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봐요. 자, 딱 나는 지적 공부가 여기 딱 있으면 그 옆에 생각하지 말고요. 요 옆에 방주에다가 딱 해서 이렇게 나눠봐요. 두 개로. 자, 크게 이제 두 개의 편제로 나눠죠.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저희가 여기 지적 공부 난을 딱 맞춰놔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하라고 옆에다가. 자, 지적 공부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왜 두 개를 나눠놓느냐? 나중에 이런 나눠놓은 뭐가 생길까요? 이렇게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놨죠?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보관 관청이 다르고 공개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가시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자, 유형적 측면이고 요거는 무형적 측면이야. 무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유형적 정면은 7가지, 무형적 정면은 1가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봐봐요. 우리 문화재도 무슨 문화재가 있을까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판소리, 무형 문화재. 자, 남대문, 유형 문화재. 형태가 있는 것을 유형,
형태가 없는 걸 무형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 컨닝을 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봐요. 산으로 가볼까요? 산을 두 자로 얹지만 임야, 그렇죠? 임야죠. 그러면 써봐요. 무슨 대장? 임야 대장. 자, 임야 대장에 와이프가 있어. 그래서 임야도 써요. 임야도. 자, 그래서 이제 임야 대장, 임야도 천천히 써봐요. 오늘은 진도 많이 구해받지 않을 테니까. 오늘 몇 시에 끝나요? 1시에 끝나요. 다음 주부터는 2시 반에 끝납니다. 2시에 끝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공시법령은 다음 주에는 2시 이후에 약속을 잡으라고. 이유는 격주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잡아달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다음 주는 세법 교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공시법은 몇 시까지? 2시까지. 그러니까 2시 이후에 약속을 좀 잡아달라는 거 부탁 좀 드려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임야 대장이 있으면 무슨 도? 임야도. 그렇죠. 자, 요 둘이는 뭐에 붙어 다녀? 그래서 부부야, 부부. 그렇죠. 임야 대장, 임야도. 그러면 여기다 써봐요. 토지 대장, 지적도. 그렇죠. 한번 보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쓰지 말고 일단 유추해 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 몇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2사람. 그러면 공유네요. 공유죠. 저 지자가 땅 지자죠. 읽어볼래요?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2인 이상이네. 그렇죠. 2인 이상이 가지고 있을 때. 자, 여기 아파트 살죠. 아파트 땅 이름이 뭘까요?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 자, 읽어볼래요? 대지권. 읽어봐요. 대지권 읽어볼래요? 등록부. 그렇죠.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네. 자,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꼭지점이 몇 개? 꼭지점이 몇 개? 4개. 그러면 여기 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렇죠.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저희가 천천히 써가면서 생각을 하라고. 왜 이게 뭐예요? 나오느냐? 그러면 이걸 전산화합니다. 전산화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하일, 지적파일 아니면 지적하일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적하일. 그러면 사실 그러면 지적 공부는 여러한 것들이 있다. 맞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지적하일은 제외한다. 이름은 틀려. 지적하일까지 포함해서 뭐예요? 토탈 8종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또 공통점을 묶어보자고. 자, 요 4가지를 앞에 다른 색깔로 해서 천천히 묶어봐요. 뭐랑 묶었죠?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통점은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대장은 몇 종류? 4종류. 그죠? 자, 지적도 임야도는 요 뒤에서 묶어서 도면이라고 써요. 그러면 도면은 몇 종류? 2종류. 그렇죠. 2종류.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요 줄 쳐놓고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지만 일단 결론은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 형식의 도면. 대장 형식의 도면.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적 공부 그러면 8종류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 잡아봐요. 임야대장, 임야도. 그러면 임야도를 이렇게 행강편잖아요. 뭘로 장난칠까요? 일남도로 장난치거든. 일남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야. 요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는 공통점은 도면이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통점은 대장이고, 요것도 조심해야 돼.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제 자, 지적 공부란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임야도는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일남도로 건지면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것은 뭘까요?
기타 공부라 그러지 지적 공부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또 하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조심해 놓고요. 또 하나는 저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포함해서 포함이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라고.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뭐라고 그래? 쓸 필요 없이 무슨 파일? 지적 파일. 그래서 그러면 지적 공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8종류는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봐봐요. 지적 공부는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한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사적을 붙여서 만약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제가 아니라 뭐예요? 포함.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다시 한번 잡아놓고 대장은 몇 종류다? 4종류.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은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파일? 지적 파일. 토탈 몇 종류? 8종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봐봐요. 자,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 공부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타 공부. 그럼 밑에 가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나옵니다. 찾았어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예요? 종합이라는 거, 종합에다 행간편을 딱 끊으라고. 종합. 자, 종합이에요. 그러면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러면 기타 공부예요? 지적 공부예요? 기타 공부야. 기타 공부인데도 누가 관리하느냐? 부동산 종합 공부 밑에다가 자, 이렇게 써봐요. 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키워드가 종합이야. 그러면 요 밑에다가 뭐예요? 가로 열고 자,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라고 써요. 기타 공부인데도 누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 그럼 올해 2.5점짜리 잡아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1번에 지적 소관청, 2번에 지적 소관청, 3번에 지적 소관청, 4번에 지적 소관청, 5번에 시도지사. 정답은 시도지사. 그게 정답이에요. 완전 우리의 지적은 주워서 먹는 거야. 주워서. 12문제가 뭐 그냥 답이 저요 다 손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해? 기타 공부지만 지적 소관청.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부동산 종합이라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외우더라도 눈치껏 외우란 말이야. 몇 필지? 뭐가 보여? 토지의 표시가 보이잖아. 그래서 1 토지의 표시 줄잖아요. 자, 토지의 표시. 자, 요령이야, 요령. 외우는 것도. 자, 이번은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뭐가 보여요?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 표시가 보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뭐가 보여요? 토지의 표시가 보이죠. 요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이용 규제할 건가? 그래서 여기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찾았죠. 그러면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 줄 쳐놓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 동그라미.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라는 등록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올해 이제 장 25회 때 출제된 게 잘 들어봐요. 1번.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이 감. 1번 토지의 표시, 2번 건축물 표시, 3번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5번은 부동산 가격. 정답은 그래요. 그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이게 25의 기출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뭐래요? 그러면 잘 못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바로 옆에다가 차이점 요 뭐예요? 참고 표시해놓고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써봐요.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딱 써놔봐요. 방주에다가. 방주 옆에다. 오늘부터 이제 필기하는 연습은 방주에다. 그걸 전문 용어로는 방주라고 그러고 전문 용어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날개라고 그래. 좌측 날개, 우측 날개. 연습하는 거야. 최대한 거기 메모란을 거기에다 활용해 먹고. 자, 그러면 봐봐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뭘까요? 배상은 배, 보상은 보. 이러면 큰일 날 사람이야. 자, 배자 동그라미.
여기는 보상. 차이점은 배하고 보하고 차이죠. 배상은 이법 손해. 자, 보상은 적법 손해. 적법 손해. 적법 손해. 자, 그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뭘까? 이 법이라는 것은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쳐놓고 고의가실이라고 써요. 고의가실. 고의가실이 바로 이 법 행위가 되는 거야. 고의가실. 고의가실. 지금부터 그런마 단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국가가 수용을 했어.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적법이야, 이 법이야. 적법. 그럼 손실배상법이 아니라 손실보상법이 되는 거야. 손실배상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의미들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요거는 쓸 필요 없어요.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포인트는 읽어봐요. 배상. 배상은 뭐예요? 읽어요. 고의가실. 무슨 행위? 이법 손해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자 아직 안 배웠지만 물권적 청구권 공통점은 청구권 차이점은 배상 여기는 없어. 그렇죠? 여기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초 개념부터 잡아란 말이야.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도 모르고 우리가 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디 봐봐요. 뭐요? 어제 뭐 봤죠? 수능을 봤죠. 그래서 애가 뭐 고3이었거든. 걸렸어. 그래서 뭐야? 요즘 애들은 뭐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걸렸어요. 왜? 공부는 수능은 뭐예요? 질보다 양이 필요하거든. 자, 중학교 때는 그렇게 뭐예요? 전부 올백을 맞더니 고1 올라오니까 뭐예요? 자, 첫날만 좀 잘 보고 둘째 날은 뭐예요? 못 보더라고. 이유는 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 중학교 때는 무슨 치기가 돼요? 벼락치기가 가능해. 근데 우리 고등학교 들어오면 벼락치기가 안 돼. 왜?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는 뭐예요? 성실성을 요구해. 성실성을 요구해요. 아직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어제 제가 떨리더라고. 어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니까 자, 양이 많지가 않아. 머리가 좋은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수능은 전적으로 양과 질이 겸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이 확보가 돼야 돼. 양이 확보. 그래서 그렇게 잘 먹였어. 왜 잘 먹였을까요? 체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공부하려면 체력이 다 따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거야. 성실성.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보다는 성실성이 있어야 돼. 엉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돼. 엉덩이. 그래서 엉덩이. 자, 엉덩이 자꾸 앉아서 가서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보상과 배상 차이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죠. 배상은 이법 손해, 보상은 적법 손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은 무슨 가실? 고의가실. 그러면 요걸 외웠으면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응용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는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죠. 안 하죠. 요거는 고의가실을 요건을.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면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무슨 역이다? 응용력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25회 때 출제원이 그러면 뭘 응용하라는 거예요? 너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 안 해왔지? 감 잡아서 풀어봐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 2, 건축물의 표시 3번.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은 등록할 필요가 없죠. 이유는 손실보상법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것도 있고 요 배상과 보상을 초점을 맞춰서 외우는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배상은 뭐라고 해? 이법 손해. 보상은 적법 손해. 이걸 이제 잡아놔야 돼. 자, 앞으로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모르면 응용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그럼 봐봐요. 부동산 종합공부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벌써 공부를 잘하는 사람 봐봐요. 응용력 있는 사람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훑어보고 시도지사가 나왔네. 1초 만에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다? 응용력감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감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늦게 되는 거야. 감이 빨리 잡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 합격을 하는 거야. 말이 빨리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이유는 기타 공부지만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무슨 지적도예요?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는 어떨까요? 자, 요거는 이제 26회 때 한번 출제가 됐어서 26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자, 남자는 여자가 세 분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를 낳아주신 뭐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 와이프, 그 다음에 딸은 저는 아들밖에 없는데요. 딸이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동차 가는 다니면 내비양이 있죠. 띵동띵동 여자 목소리 나오죠. 그게 내비양이야, 내비양.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세 분이 필요해. 그럼 첫 번째 어머님,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내비양. 와이프는 뭐 내비남 데리고 다니더라고. 내비남 남자 목소리를 틀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어때요? 화면이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그게 연속 지적도야.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거기에다 줄잖아요. 전산화된. 자, 그거 가지고 청량에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포인트 세 번째,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 없는 도면. 없는 도면. 거기서 없는을 있는으로 장난을 치거든. 그럼 연속 지적도는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자, 이제 외워놓고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연속 지적도 앞에다가 하나 써봐요. 바로 요 앞에다가 자,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자, 나중에 이제 지적 청량의 대상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지적 청량의 대상은 옆에다 써요. 13개네. 13개야. 나중에 13개 외우게 될 겁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 13번 읽어두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러면 여기 이제 26개 대 잘 들어봐요. 다음 중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 연속 지적도. 왜 연속 지적도가 정답일까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해가지고 26회 때 2.5점짜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잘 외워놓고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연속 지적도. 그럼 눈을 감고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렇게 나와서 외워놓고도 나중에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럼 활용을 못 해먹는 거야. 청량이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읽어봐요. 지적 청량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자, 작년에 감정평가사 문제에도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다음 중 틀린 것. 연속 지적도란 청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어때? X. 있는 도면이 아니라 없는 도면.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딱 해놓으라고. 자, 이제 연속 지적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자, 다시 원위치로 와서 계속 여기로 오죠. 자,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니까. 자,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 단위를 붙이면 필지. 그러면 요거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표시에다 형광펜 쳐놓고 표시 밑에다가는 사실관계 써놔요. 이제 아까 사실관계가 뭐냐? 이게 정립이 필요하겠죠. 사실관계. 자,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 강의해 드는 거 보니까 첫자 따서 소지, 지면, 경자. 제발 저렇게 하지 말라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아까 외우려면 요걸 외우라고요. 아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소재, 369가, 지번, 대가, 제목, 넓이,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 사실. 그렇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뭘 초짜 따고 외우고 그걸 가서 소지, 지면, 경자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왜 그런 봐봐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초짜 따서 외우라는 거지. 아까 우리가 봐요. 필지의 구성 요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저희 집 주소만 외우면 돼. 그러니까 신수초등학교 거기 앞에 와서 갑상아 부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럴 거예요? 신수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으니까
집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뭘 그걸 외워놓고 그걸 외워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감 잡아야 돼. 공통점은 사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그럼 자기가 토지의 표시 그래서 낙서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읽어가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봐봐요. 요 지문이 맞나 봐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 이름 틀리겠죠. 경계 또는 좌표겠죠. 그러면 좌표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경계점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고. 경계점 또는 좌표가 아니라 읽어봐요. 경계 또는 좌표야. 거기에다 소유자 집어넣으면 X 나오다. X.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바로 오늘 그 감 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요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렇죠. 저 필지를 잡으니까 요거 몇 필지? 한 필지. 그래서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수업 끝났더니 뭐예요? 선생님 올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배웠더니 사각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각형이 아니라 뭐예요? 필지라고 좀 그래봐. 필지. 필지. 그럼 필지라고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그러면 거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토지 등록 단위 키워드. 그럼 정리 정돈을 하라는 거야 스스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분할 두 필지죠. 그러면 요거는 지번 369. 요거는 369의 1. 요거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거야. 표시는 뭘로 표시하지만 다시로 표시하지만 저는 편의상 369-1 이렇게 할 테니까 시험 문제는 조심해야 돼. 뭐라고 읽는다? 의. 자, 요거는 그러면 본번이 부번이. 본번. 요거는 9번. 그럼 탁구를 한 사람이 쳐. 단식 복식. 단식. 두 사람이 치면 복식. 남녀가 치면 혼합 복식. 잘하네. 그러면 집어는 그러면 단식 집어과 복식 집어로 구성이 돼 있네. 그럼 앞에다 산자를 붙이면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앞에 산으로 표시하면 임야 대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혼합 복식도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집어이죠. 자, 집어는 토지에 뭘 붙여놨을까요? 이거 봐요. 번호. 번호는 만국의 공통어잖아. 그렇죠. 숫자는. 그러면 집번이란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또 출발을 여기서 해요. 집번이란 읽어봐요. 지적 공부의 등록 번호. 이게 바로 집번이네. 그럼 줄 한번 끊어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뭐라 그런다? 집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러면 집번이지 이러면 안 돼. 집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명확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번을 함부로 부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집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집번 부여 지역 그 밑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기준이라고 써요. 집번을 부여하는 기준.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집번 부여 지역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읽다 보면 뭐예요? 집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여기에다 줄 쳐놔요. 단위 지역. 그거는 동리 행강편잖아. 그동안 동리를 엄면으로 건쳐서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엄면이야 동리야? 병리야? 엄면이 아니야.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줄 쳐놔봐요. 그러면 읽다 보면 이에 준하는 지역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예를 하나 써봐요. 이에 준하는 지역 밑에다가.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라고 한번 써봐요. 종로 1가.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썼어요? 그러면 종로 1가 줄 쳐놔봐요. 종로 1가는 동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종로 1가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로 1가가 뭐예요? 이에 준하는 지역. 그렇죠. 그러면 집번 부여 지역이란 집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엄면이야 동리야? 동리. 그게 지금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출제될 거예요. 근데 이에 준하는 지역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의구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번 부여 지역이란 집번을 부여하는 뭐예요?
준 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여기 봐봐요. 자, 거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이죠. 지목. 지목은 28개가 돼. 그래서 지목 밑에다가 28개라고 써요. 28개. 자, 사람의 성별은 몇 개? 2개. 남성, 여성. 땅의 성별은 28개.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러면 지목이란 그러면 거기에다 용도 자리에다 형광펜을 따거나요. 용도 지목이야. 용도 찾았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나머지는 필기할 필요 없이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자, 나중에 석회석이라는 지목은 없어. 석회석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자, 카르스트라는 지목은 없어. 자, 주차장이라는 지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주차장이라는 지목은 있어요. 그러면 요 석회석은 뭘까요? 토지잖아. 그러면 또 요거는 토성이라는 거잖아. 토지. 그럼 봐봐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틀렸죠. 성질이 아니라. 그러면 석회석 지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러면 틀리겠죠. 형상이 아니라 뭘까요? 용도. 요거는 지행 지목이거든. 자, 우리나라는 주차장이라는 지목은 있거든. 주차장 용도. 그래서 용도 지목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토성 지목도 아니고 지행 지목도 아니고 용도 지목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걸 뭐예요? 그러면 수없이 출제됐겠죠. 그럼 다음 중 틀린 거 잘 들어봐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어때? X.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X.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 용도 지목.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지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봤네요. 지목은 그러면 몇 개 있다? 28개. 그러면 용도에 맞게 이제 지목이 설정이 되거든. 말한다 끝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말한다 끝에다가 18개. 자, 현행 지목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28개. 현행 과거의 지목은 18개. 그러면 점차 뭐에 살다 보면 사회가 다변화되죠. 그러면 용도도 다변화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제 지목의 변천사가 이렇게 되네. 지목은 앞으로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죠. 무슨 지목이니까? 용도 지목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늘어나 왔네요. 근데 그러면 최초 지목은 몇 개? 현행 지목은 8개. 그러면 이것도 외워두면 좋은데 외우는 것도 요령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요거 빼기 해봐요. 4, 요거 빼봐요. 3, 그러고 빼니까 2, 요거 빼니까 1. 그래서 1, 2, 3, 4 변천사가 돼. 우연치 않게 일치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일치한 거야. 그러면 이제 다 외웠네. 지목의 변천사. 그렇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지워봤어요. 최초 18,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4개, 그 다음에 28개. 이게 지목의 변천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목은 왜 늘어났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용도 지목이니까.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목이란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용도. 거기 가 있어야 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 이름 틀려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 이름은 틀려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 용도 지목.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